부모라면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길 원할 겁니다. 감정에 이끌려 쉽게 친구와 싸우고 부모의 말을 도무지 듣지 않아 결국 화를 내게 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을 겁니다. 만약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생활과 가정을 이루는데 큰 걸림돌이 될 테니까요. 오늘은 자녀를 훈육함에 있어 절대적으로 알아야 할 상위 뇌와 하위 뇌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중요하니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뇌를 아래층과 위층이 있는 집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아래층에 해당하는 하위 뇌는 뇌강과 변연계를 포함합니다. 이 하위 영역에서는 눈 깜빡임과 같은 기본적 기능, 싸움과 도주 같은 선천적인 반응, 충동과 분노와 두려움 같은 강한 감정을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 야구 경기를 관람하는데 파울볼이 관중석으로 날아와서 본능적으로 움찔할 때 이 하위뇌가 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위뇌는 가족들이 다양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장소인 집 아래층과 같은 곳입니다. 보통 이곳에는 부엌, 식당, 욕실 등이 있죠. 아래층에서는 이렇게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일이 처리됩니다. 하위뇌와 달리 상위뇌는 집의 2층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곳은 더 진화되었고 세상은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이곳은 창문과 천장의 채광장 덕분에 밝은 빛이 가득 들어와 사물이 훨씬 뚜렷하게 보이는 2층 서재쯤으로 상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생각, 상상, 계획 같은 복잡한 정신작용이 일어납니다. 원시적인 하위뇌와는 달리 상위뇌는 아주 정교하며 가장 중요한 고차원적인 정신작용과 분석적 사고를 통제합니다. 이런 정교함과 복잡함 덕분에 상위뇌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바라는 다양한 품성을 형성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올바르게 결정하고 계획하기, 감정과 신체 통합하기, 자신을 이해하기, 공감 능력, 도덕성. 상위뇌가 제대로 돌아가는 아이는 감정을 통제하고 결과를 따져보고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예상하다시피 사람의 뇌는 상위뇌와 하위뇌가 서로 통합되었을 때 최고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부모의 목표는 아이의 상위뇌와 하위뇌를 연결해주는 비유적 의미의 계단을 건설하고 튼튼하게 보강하여 상위, 하위뇌가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더욱 쉬운 이해를 위해 상위뇌와 하위뇌에서 비롯하는 짜증을 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짜증이라는 무시무시한 것은 아이를 키울 때 가장 싫은 부분에 해당합니다. 집에서든 바깥에서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스러운 아이가 순식간에 세상에서 가장 꼴보기 싫고 밉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리는 순간이 됩니다. 대개 부모들은 아이들이 짜증이 날 때 좋은 대응책 한 가지뿐이라고 배웠습니다. 바로 무시하기입니다. 아이들의 짜증을 무시하지 않고 부모가 받아준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휘두를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임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셈이죠. 아이들은 그 무기를 휘두르고 또 휘두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뇌에 대해 새로 알게 된 지식을 미루어 볼 때 아이의 짜증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위뇌와 하위뇌에 대해서 안다면 짜증에도 두 가지 유형이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상위뇌에서 비롯하는 짜증은 반드시 아이가 성질을 부리기로 스스로 결정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이가 생각의 행동에 옮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부모를 휘두르고 위협하는 것은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서입니다. 진심인 듯 간절히 애원하지만 아이는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바로 짜증내기를 멈출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이 아이의 요구에 굴복하거나 혹은 아이가 짜증내기를 멈출 수 있는 그 순간 아이는 상위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자신의 감정과 신체를 통제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쇼핑몰 한복판에서 지금 당장 저 공주 슬리퍼 사달라고 라고 악을 쓰며 때를 부릴 때 아이가 완전히 이성을 잃은 듯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아챘듯이 아이는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고 있으며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묘한 속임수와 전략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사를 제쳐두고 당장 그 슬리퍼를 사게끔만 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것이 상위내에서 비롯하는 짜증임을 알아본 부모에게는 한 가지 확실한 대응책이 남습니다. 이 꼬마 테러리스트와 무슨 일이 있어도 협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위내에서 비롯하는 짜증을 다루려면 단호하게 선을 긋고 적절한 행동과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분명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은 다음과 같이 차분하게 설명하는 것이죠. 네가 저 슬리퍼를 갖고 싶어서 들뜬 마음은 알겠어. 그런데 엄마 아빠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했는데도 아이가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말한 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허용 한도를 확고하게 정함으로써 아이가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에 따르는 결과를 이해하고 충동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도록 연습시키는 것이죠. 또한 아이는 자신의 정중한 의사표현과 인내, 미래에 좀 더 값진 보상을 받기 위해 기다릴 줄 아는 것, 우리가 잘 효과적으로 그 시간을 활용하면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지만 그 반대의 행동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셈이죠. 이것은 발달 중인 아이의 두뇌의 중요한 경험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의 나이에 상관없이 상위 내에서 비롯하는 아이의 짜증에 항복하기를 거부한다면 이제 그런 짜증과 종종 마주치는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상위 내에서 비롯하는 짜증은 의도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효과가 없을 뿐더러 때로는 오히려 나쁜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아이들이 알게 된다면 다시는 그 전략을 쓰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하위내에서 비롯하는 짜증은 이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는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상위내를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에게 머리를 감겨주려고 머리에 물을 뿌리자 아이는 화가 나서 소리 지르고 욕조에서 장난감을 집어던지며 당신에게 주먹을 마구 휘두르죠. 이때는 아이의 하위내, 특히 편도체가 상위내를 장악한 상태입니다. 아이는 상하위내가 통합된 상태와는 완전히 거리가 멀다는 거죠. 적어도 그 순간 아이는 말 그대로 자기의 몸과 감정을 통제할 수 없고 결과를 생각해 보거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다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는 등 고차원적인 사고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인 겁니다. 즉, 아이는 뚜껑이 열린 것이죠. 상위내로 가는 계단이 안전문으로 막혀버려서 전체 뇌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거죠. 나중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아이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라든가 정신이 나갔다라고 말하는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아이가 비통합 상태에 있고 하위내에서 비롯하는 짜증을 심하게 부리는 경우에는 부모로서 대응도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상위내에서 비롯하는 짜증을 내는 아이에게는 빠르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하는 반면 하위내에서 비롯하는 짜증에는 다정하고 편안하게 대응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1부에서 살펴본 교감과 방향 재설정 기법에서 부모가 해야 할 첫 번째 조치는 아이와 교감하는 한편 그 아이가 스스로 진정하게끔 도와주는 일이었죠. 이러한 조치에는 달리는 듯한 억양과 부드러운 손길이 종종 쓰입니다. 때론 아이의 행동이 도를 넘어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고 물건을 부술 위험이 있다면 그 상황에서 일단은 멀리 떼놓으면서 꼭 안아주고 조용히 이야기하며 달래야 합니다. 자녀의 기질에 따라 다양한 접근법을 시도해 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아이를 달래고 혼란의 강둑에서 멀어지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아이에게 행동의 결과가 어떨지, 적절한 행동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위내에서 비롯하는 짜증을 부릴 때에는 그런 정보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행동에 대한 대화를 하려면 정보를 잘 듣고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상위뇌를 작동시켜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자녀의 하위뇌가 상위뇌를 장악한 경우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는 아이의 편도체, 즉 하위뇌를 진정시키는 일입니다. 그렇게 아이가 진정한 후에 상위뇌가 다시 재작동하게 되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이성적 논리를 사용하여 아이에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빠가 그런 식으로 머리를 감겨주려고 한 게 마음에 안 들었니? 다음에 머리를 감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가 좀 더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쉬운 상태가 되면 적절한 행동과 부적절한 행동, 그리고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 얼굴에 물을 뿌려서 네가 정말 화가 많이 났다는 거 알겠어. 하지만 화가 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때려서는 안 돼. 아빠한테 이렇게 하는 거 싫어요.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니? 이렇게 성공을 한다면 이제 여러분은 훈육할 때 부모로서의 권위를 잃지 않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많이 알아야 하고 자유로운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의 뇌는 기꺼이 배우려고 하는 상태에서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그 교훈은 더욱 쉽게 아이에게 체득될 수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부모라면 알겠지만 뚜껑이 열리는 상태는 걸음마 시기의 아기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닌 10살짜리 아이가 그럴 경우 상황이 다소 다르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나이가 몇 살이든 심지어 성인도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는 하위뇌가 상위뇌를 장악하기 쉽습니다. 자녀를 효과적으로 훈육하려면 상위뇌와 하위뇌 그리고 상위, 하위뇌에서 비롯하는 짜증에 대해 부모가 먼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지식이 있으면 아이에게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언제인지 아이가 상위뇌에 접속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다정하고 자유롭게 대해줘야 할 때가 언제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자녀의 상위뇌를 개발하여 우수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동시에 하위뇌와 더 잘 통합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다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